오늘도 영상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큰 기쁨도 가장 큰 상처도 결국 가족에게서 오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깊어집니다. 자식한테 서운한 소리 듣기 싫다. 괜히 짐 되는 건 아닐까. 어쩌다 이렇게 멀어진 걸까. 많이들 공감하시지요? 요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효도라는 말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각자 자기 삶을 살기 바쁜 시대라 부모가 기대는 순간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보다 상처받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노후의 자식에게 서운함을 듣지 않고 또는 마음이 다치지 않고 당당하고 단단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상담 사례나 실생활 경험에서 얻은 것들 뿐 아니라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패턴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행복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알고 있는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지고 정말로 서름받지 않는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경제적 독립을 유지한다. 노후에 자식에게 서름을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돈 때문입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인정해야 관계가 편해집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고 나이가 들면 자식이 부모를 책임진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자기 삶도 버겁습니다. 집값 부담, 육아 부담, 직장 스트레스, 생활비 압박,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부모의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으면 마음이 지치고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존중받고 더 편하게 대접받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부모가 관계가 편안한 이유. 1. 미안함이 사라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손 벌리면 자식은 겉으로는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때부터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 부담감이 없어집니다. 자식이 부담을 느끼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정서적 친밀함입니다. 돈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전화도 점점 뜸해지고 방문도 줄어듭니다. 3. 관계의 힘이 균형을 유지합니다. 돈을 요청하는 순간 관계의 힘이 기울어져 버립니다. 부모가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서름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경제적 독립을 지킬까? 1. 생활비 구조를 2중, 3중으로 만들어두기.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규모 사업 아르바이트, 소액 임대, 정기적인 저축, 수입원을 1개가 아닌 2개, 3개로 만들어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2. 줄이는 소비가 아니라 지키는 소비로 바꾸기. 많은 분들이 노후니까 아껴야지만 생각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수준을 내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지출 줄이기. 자식에게 보탬되려고 무리한 지출 없애기. 급한 마음에 큰돈 탕진하지 않기. 노후 소비의 기준은 당당함이 유지되는가입니다. 3. 자식에게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니?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부담되네. 너희 둘이 모아서 아파트 하나 사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말은 자식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이 무거움은 오래가면 결국 거리두기로 이어집니다. 돈 이야기가 없어야 관계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짧은 실제 사례. 어떤 70대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식에게 돈 한 번 안 달라고 한 게 내 노후 최고 행복의 비결이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돈 얘기만 없으면 자식이 훨씬 잘해준다. 이 말이 정말 핵심입니다. 돈이 개입되지 않으면 자식과의 관계는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마무리.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자존심이고 관계의 안전벨트입니다. 이 부분을 지켜내면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자식은 오히려 부모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 방법. 감정 의존을 줄인다. 노후에 자식에게 서름을 느끼게 되는 또 하나의 핵심 이유는 바로 감정 의존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좀 자주 해줬으면, 찾아오면 밥 한 끼만 같이 먹으면 되는데, 힘들 때 나 좀 챙겨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요즘 자식 세대에게는 이게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감정 의존이 왜 위험할까? 1. 자식이 압박감을 느낍니다. 나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 이런 말은 부모가 전적으로 나에게 기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내가 무너지면 부모마저 무너지겠구나 하는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2. 자식이 점점 거리두기를 시작합니다. 부담이 커지면 자식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연락 간격이 길어지고, 대화가 짧아지고, 방문을 미루게 되고, 감정적인 대화는 피하게 됩니다. 부모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부담이 감당되지 않아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3. 부모는 그 멀어짐을 서름으로 받아들입니다. 얘가 요즘 왜 이럴까? 내가 뭐 잘못했나? 정말 마음이 변한 건가? 이렇게 감정의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감정 의존을 줄일 수 있을까? 1. 연락의 리듬을 자식에게 맞춘다. 부모 입장에서는 매일 목소리 듣고 싶은 게 당연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전화, 대화, 방문까지 모두 일정 관리를 하듯 조절합니다. 하루에 한 번 연락하고 싶으면 이틀에 한 번. 긴 통화보다는 짧고 밝은 통화. 보고 싶은 마음이 커도 무턱대고 방문은 자제. 이렇게 조절하면 자식은 엄마, 아빠가 내 시간을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며 오히려 먼저 연락해 옵니다. 2. 자식에게 정서적 돌봄을 전부 맡기지 않는다. 자식에게는 이미 직장 스트레스, 어린 자녀 양육, 집 문제, 인간관계 부담, 이렇게 감정 에너지를 써야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조금이라도 기댈 때마다 자식의 감정 에너지가 빠르게 고갈됩니다. 그래서 감정적 지지를 분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년배 친구 만들기, 취미 활동에서 교류하기, 모임, 봉사, 운동 연결망 만들기, 가벼운 고민은 친구 지인에게 나누기, 책, 강의, 종교 활동으로 마음 안정 루틴 만들기. 이렇게 감정의 출구를 여러 개 만들어둬야 자식에게 쏠림이 생기지 않습니다. 3. 서운한 감정을 즉시 표현하지 않기. 부모가 서운함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말해버리면 자식은 압박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운한 일이 생기면 24시간 뒤 감정이 정리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 어제는 내가 바빠서 그런 거였지? 괜찮다.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자식이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감정 의존을 줄이면 생기는 변화. 자식이 더 편하게 연락한다. 대화가 밝아지고 길어진다. 부모의 존재가 부담이 아니라 안정으로 느껴진다. 관계가 오래가고 깊어진다. 부모가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수록 자식은 오히려 부모에게 더 따뜻해집니다. 마무리. 감정 의존을 줄이는 것은 자식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짐 지우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부담을 주지 않는 관계, 서로 숨쉬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잡힐 때 부모도 자식도 모두 행복한 관계가 됩니다. 세 번째 방법. 생활, 주거의 독립성을 지킨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 중 상당수는 사실 너무 가까워서 생깁니다. 특히 생활이 얽히고 공간이 겹치고 생활 리듬이 충돌하면 아무리 사이가 좋던 가족이라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생활의 독립성과 주거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주거의 독립이 중요한가? 1.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떨어져 있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가족 관계의 진짜 비결은 적당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운함이 생기고 너무 멀면 소원해집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다른 세대고 생활 방식, 식습관, 시간표, 취향, 가치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간을 오래 공유하면 갈등이 빨리 쌓입니다. 2. 독립된 공간은 존중의 기본입니다. 자식도 자신의 생활 리듬과 사생활이 있습니다. 특히 결혼한 자식은 부부만의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모가 그 공간을 자주 침범하게 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부담이 쌓이면 결국 거리두기를 하게 됩니다. 3. 부모도 자식도 서로 편해집니다. 방문을 하든 도움을 주든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고 있으면 서로 필요할 때 적당히 만날 수 있어 관계가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실천은 어떻게 할까? 1. 같이 살면 편하다는 생각 버리기. 함께 산다고 해서 정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산다고 해서 덜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생활 패턴 차이가 쌓이면서 작은 감정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TV 소리 크기, 취침 시간, 음식 냄새, 생활 리듬, 정리 청소 방식, 이런 작은 차이가 누적되면서 정이 아니라 피로감이 생깁니다. 2. 자식 집에서 오래 머물지 않기. 몇 시간 방문은 괜찮지만 며칠씩 머무는 건 부모 자식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자식은 식사 준비, 아이 케어, 집안 청소, 대화 맞추기, 생활 리듬 조정, 이 모든 걸 다 신경 써야 합니다. 부모는 민폐 아닐까? 언제까지 있어도 될까? 이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불편합니다. 3. 언제나 내 공간을 유지하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내 취향대로 정리하고 내 시간표대로 하루를 쓰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공간이 있어야 부모로서의 독립된 정체성을 지키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통의 기술. 참견 대신 공감 80%, 조언 20%. 부모가 자식의 삶에 조언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참견이 지나치면 자식은 부모를 부담으로 느낍니다. 너네 집은 왜 이렇게 해? 애는 이렇게 키워야지. 그건 너희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이런 말들은 자식 부부 사이의 감정에 큰 상처를 냅니다. 대화의 황금 비율. 공감 80%, 조언 20%. 이 기준만 지켜도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너희들 생각이 있지. 엄마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너희 방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감을 먼저 해주면 자식은 오히려 부모의 의견을 더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마무리. 생활과 주거의 독립성은 단순히 따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부모가 독립성을 유지할 때 자식은 부모를 부담이 아니라 든든한 존재로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자식에게 서름당하지 않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네 번째 방법.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노후에 자식에게 서름을 느끼는 순간은 대부분 건강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몸이 아프면 불안하고 자식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요즘 자식 세대는 일, 육아, 생활이 이미 벅차서 부모의 건강 문제까지 챙기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면 엄마 또 병원 가야 해요? 이번 주는 좀 힘든데. 이런 말들이 나오고 부모는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 자식에게 서름당하지 않으려면 건강을 최대한 내 힘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은 노후의 자존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은 돈보다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건강할수록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와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부모가 잦은 통증, 응급, 병원 이슈를 일으키면 자식은 의무감과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관계가 빠르게 피곤해지고 자식의 태도가 차가워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단순히 몸 챙기자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럼 어떻게 건강을 내 손으로 지킬 수 있을까? 1. 병원 일정은 내가 먼저 챙긴다. 진료 예약, 검사 일정, 정기 점검. 이런 부분을 자식에게 전가하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관리합니다. 자식에게 같이 가달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날, 정말 필요한 날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자식도 부담이 아니라 아,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하고 기꺼이 도와줍니다. 2.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루 20에서 30분. 운동은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는 가장 확실한 건강 투자입니다. 예. 빠른 걸음 걷기, 가벼운 스쿼트,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근력 밴드 운동. 특히 걷기는 혈압, 혈당, 관절, 뇌 건강까지 모두에 다 좋습니다. 꾸준히만 하면 병원 갈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3. 무리한 부탁은 최소화하기. 병원 동행, 약국 심부름, 반찬 부탁, 생필품 구매 부탁.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자식에게 맡기면 자식의 부담감이 커집니다. 특히 결혼한 자식일수록 이런 부탁이 쌓이면 부모를 부담의 대상로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스스로 해결하고 정말 필요한 상황만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건강에 대한 걱정을 자식에게 너무 많이 털어놓지 않기. 부모는 단순한 걱정 표현이라고 말하지만 자식은 이것을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요즘 머리가 자꾸 아프다. 오늘도 잠을 못 잤다. 병원 가야 하나 모르겠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자식의 마음은 지치게 됩니다. 부모가 건강할 때 자식은 더 따뜻해집니다. 건강한 부모는 자식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 부모님은 잘 지내는구나. 큰 걱정 없이 찾아뵐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들면 자식은 부모에게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몸이 아프고 자주 의지하면 자식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마무리. 건강 관리는 관계 관리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자식에게 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모의 건강한 모습은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이자 부모 자신에게는 가장 큰 자존심입니다. 5번째 방법. 자식과 적정 거리를 유지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거리 조절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운함이 생기고 너무 멀면 외로움이 생기죠. 특히 노후에는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쏠리기 쉽기 때문에 조금만 무심해 보여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는 가깝되 얽히지 않는 거리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 적정 거리가 필요할까? 1. 가까워질수록 갈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걱정해서 시작한 말이 자식에게는 참견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바쁘다고 연락을 못하면 부모는 무시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가까움은 좋지만 감정의 상처도 그만큼 쉽게 생기는 구조입니다. 2. 자식 부부의 영역은 철저히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한 자식에게는 부부만의 생활 리듬과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가 너무 개입하면 자식 부부 모두가 조심스러워지고 때로는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에게 다가가기보다 조심하고 피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3. 부모가 편한 존재가 되어야 자식도 다가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감정, 생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기분 좋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자식은 더 자주 연락하고 더 편하게 찾아오고 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적정 거리를 유지할까? 1. 연락, 만남, 대화의 리듬을 만든다. 연락은 자식의 생활 리듬에 맞추기. 갑작스러운 전화나 방문 자제. 왜 연락 안 했어? 같은 말 줄이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 부담 없는 관계가 됩니다. 2. 손주 문제는 90%는 침묵, 10%만 조언. 손주 교육, 집안 문제,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부모의 의견이 틀린 게 아니라 시대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 때는 말이야. 애는 이렇게 키워야지. 이런 말은 최대한 줄이고 대신 너희가 키우는 방식을 존중한다. 나는 너희 선택을 지지할게. 이런 말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3. 부탁할 때는 명령이 아니라 제안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부탁이라도 말투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이거 해줘라. 대신 혹시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만 해도 자식은 부담이 아니라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4. 자식의 생활을 너무 자세히 물어보지 않기. 부모는 관심이지만 자식에게는 감시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디 갔어? 누구랑 만났어? 왜 늦게 들어왔어? 요즘 왜 연락이 뜸해? 이런 질문은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궁금하더라도 적당히 필요한 정보만 묻고 나머지는 자식의 삶을 존중해 주세요. 마무리. 적정거리는 단순히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식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지혜입니다. 부담 없는 부모, 기대를 강요하지 않는 부모, 자식의 삶을 존중하는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가장 사랑받고 가장 오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후에 서름당하지 않는 5번째 비결입니다. 6번째 방법. 나만의 행복 루틴을 만든다. 노후에 자식에게 서름당하지 않는 마지막 핵심 비결은 바로 나만의 행복 루틴을 갖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만 집중되기 시작하면 조금만 연락이 뜸해져도, 조금만 표현이 부족해져도, 조금만 방문이 늦어져도 금방 서운함과 외로움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내 삶에는 자식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자식이 시험, 일, 육아로 바빠지는 순간 부모의 행복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 행복 루틴이 중요한가? 1. 자식에게 과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 바쁘고 즐겁고 할 일이 있으면 자식에게 모든 감정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서운함도 줄어들고 자식도 부담을 덜 느낍니다. 2. 부모가 밝아지면 자식이 먼저 다가옵니다. 진짜입니다. 살아보면 밝은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다가오고 무거운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자식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행복해 보이는 것만큼 자식에게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 건 없습니다. 3. 나이가 들수록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자식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즐겁게 하는 삶.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어떤 행복 루틴이 필요할까? 1. 규칙적인 아침 루틴. 가벼운 산책, 따뜻한 차, 간단한 스트레칭, 짧은 명상, 책 한 장 읽기. 아침 루틴 하나만 있어도 하루가 정돈되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2. 취미 활동을 반드시 하나 이상 가져라. 취미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심리적 독립을 만들어줍니다. 예. 그림, 글쓰기, DIY 공예, 텃밭 가꾸기, 합창단, 동호회 활동, 사진 찍기, 봉사활동, 특히 동년배들과 함께하는 취미는 관계 행복 정서 안정에 전부 도움이 됩니다. 3.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활동 만들기. 누구를 기다려야만 즐길 수 있는 삶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행복 활동을 반드시 만들어 두세요.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카페 가기, 혼자 여행, 혼자 쇼핑, 혼자 산책. 이런 혼자 행복이 가능해지면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이 줄어들고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4. 계획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비어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의 대상은 대부분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계획이라도 매일 세우세요. 예. 오늘은 운동 30분, 전화 한 통, 정리하기,
동네 산책, 취미 일시간, 작은 외출, 온라인 강의 듣기. 이런 작은 계획들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마무리. 부모가 스스로 행복하면 자식은 심리적으로 편안해지고 부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덕분에 자식은 부모에게 더 자주, 더 따뜻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행복한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입니다. 노후 서름의 반은 행복을 자식에게서만 찾는 마음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여러분 자신에게로 가져오세요. 그것이 노후에 절대 서름당하지 않는 6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변하고 또 서로의 상황에 따라 조심스러워지는 관계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단단할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훨씬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는 부모가 자식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부담을 덜어주고 기대를 조절하고 서로 숨쉴 공간을 만들면 자식은 오히려 부모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감정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생활과 건강을 스스로 챙기며 나만의 행복 루틴을 만들어가는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이 아니라 든든함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시 세우고 나 자신을 돌보는 삶을 시작하신다면 자식에게 서운할 일도 서름받을 일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하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밝고 건강하면 자식은 죄책감 없이 부담 없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따뜻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게 만드는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십시오.